사건 발생 4일 전입니다. 백방으로 전처 김 씨를 찾았지만 행방을 찾을 수 없었던 황주연은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119죠.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애기 엄마랑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자살한다고 난리인데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뭐래? 자살을 한다고 했다고요? 네네. 또 한바탕 했거든요. 지금 핸드폰을 꺼놨는데 마지막 수신 지역이 어딘지. 어머. 그건 어디인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수신 지역으로 경찰하고 119 구조대가 가서 아주머니를 찾는 겁니다. 현행법상. 현행법상. 그럼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겠네. 그냥 차라리 기다릴게요. 저는 진짜 경찰은 무섭다 이거죠. 화렴치한. 황주연은 119에 전화를 해서 아내가 자살을 하겠다고 집을 나갔는데 위치를 추적해서 알려달라는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 그 멘트가 기다리는 게 낫겠네요. 네, 그럼 기다릴게요. 이게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고 자기가 찾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하다가 이제 한 거죠. 그냥 차라리 기다릴게요. 그냥 차라리 기다릴게요. 그 뭐냐면 자기가 계산을 해봤더니 나에게 유리한 건 차라리 그냥 있을 테니까 그냥 놔두세요. 딸 너무 불쌍한 애기. 이렇게까지 꽁꽁 숨었는데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고속터미널에서 어떻게 알고 저길 간 거죠? 119를 통해서 아내 위치를 찾아내겠다라던 황주연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자 황주연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냅니다. 자기가 김 씨를 찾을 수 없다면 김 씨가 자신을 직접 찾아오게 만들겠다. 이런 방법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떤 방법? 딸이 있죠. 뭔가 소름 끼치긴 하는데 어떤 방법일지 궁금해요. 어떤 방법이었냐면요. 황주연이 아내 김 씨에게 이메일을 한 통 보냅니다. 부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곡성에 눌러 앉았다. 곡성에서 딸만 고속버스에 태워서 보낼 테니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네가 맞이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어떤 악마다. 신경이었을까요? 이메일을 받은 김 씨. 너무나 딸 걱정에 혼자 보낸다니까, 그 어린 딸을. 갑자기 그래서 황 씨에게 김 씨가 전화를 합니다. 곧바로. 그리고 두 사람은 13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아니 정말 뭐 망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어린 딸만 보내려고 할까.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걱정이 돼서 바로 연락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어떡해. 그런 거죠. 이 어린 딸을 혼자 버스에 태워 서울에 올려보낸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고 걱정된 이 김 씨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진짜 인질이네. 인질로 이용했네 딸을. 네,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은데 진짜. 네, 그렇게 황주연은 아내가 나올 서울 고속터미널로 향합니다. 어깨까지 오는 장발 가발을 쓰고 품에는 칼을 숨긴 채로 말이죠. 김 씨와 함께 있던 피해 남성을 발견을 했고요. 그 남성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약간 그냥 오해했나? 내 대상은 내 와이프, 내 전처인데 혹시라도 내가 이 뭔가를 할 때 이 사람이 방해될까 거슬리는 봐. 게 싫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피해 남성은요, 사실 김 씨하고 알게 된 지 2달밖에 안 된 그냥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요, 딸 짐도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하니까 부탁을 했던 것이고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따라왔던 것이에요. 동행했던 것인데 이 황주연 의처증이 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질투심이 폭발을 해서 바로 그냥 그 공격을 해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하던 현장 인근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갑자기 남자들끼리 고함치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목격 진술이 있어요. 그런 걸 본다면 아마도 이혼한 아내이지만 자신이 정말 뭐 사랑했다라는 이 감정으로 김 씨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이 사실이
분노로 바뀌면서요. 복수심으로 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 자기애적 성향에 갖고 있는 이 자가 황주연이가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쓰러지자 이제 김 씨에게 달려들어서 또 공격을 한 겁니다. 야, 그냥 전철을 죽이려고 교차했던 거예요, 그냥. 무서워. 와. 사건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속터미널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황주연이 타고 온 트럭을 발견합니다. 이제 트럭 내부를 본 경찰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경찰을 충격에 빠뜨린 트럭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너무 무서워. 이 황주연이 타고 온 트럭에는 저 그거야? 뭐야? 손도끼와 칼 그리고 삽이 묻으려 그랬나? 발견이 됐습니다. 뭐 자루 같은 자루도 있어. 그리고 성인 키만한 장롱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기다가 넣고. 아니야? 뭐? 관처럼? 그 안에는 김장용 봉투가 발견이 됐습니다. 너무 무서워. 매장하려고 어떻게 준비했나 보다. 근데 뭔가 이게 원래 포도농장 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평범한 물건들인데 아내를 살해한 사람의 차에 실려 있으니까 다 평범한 물건처럼 안 보이고 다 너무 소름 끼쳐요. 맞아요. 아니 근데 뭐 다른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장롱이 실려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너무 계획했던 것 같은데. 네, 저 황주연이 준비한 도구들을 통해서 범행의 계획을 좀 추정을 해보면요. 우선은 가장 휴대하기 간편한 칼을 소지한 채로 전처 김 씨에게 다가가서 남들 보지 못하게 칼로 위협을 하고 트럭으로 아마 끌고 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 장롱 속에 넣고 이동한 이후에 뭔가 요구하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살해하고 살해한 시신에 대해서 삽을 이용해서 땅을 파고 어디인가 안매장하려는 이런 어떤 일련의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른 남성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준비된 계획은 모두 날아가 버리고 순간 촉발된 이 질투심에 의한 분노가 폭발하면서 그 계획은 치밀했지만 실제는 대단히 충동적인 그런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찔렀나? 너무 칼이 조그마하니까 안 죽을까 봐. 게다가 황주연은요, 김 씨를 살해하는 데 쓸 범행 도구를 실은 트럭에 어린 딸을 태워서 고속터미널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 아빠도 아니야. 범행 직전 황주연은 딸에게 엄마 데리고 올 테니까 기다려 라는 말을 남기곤 어린 딸만 트럭에 남겨둔 채 김 씨를 살해했고 그 뒤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 딸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네. 트럭에 그냥 그대로 두고. 네. 아니 아내를 죽일 사람이 왜 딸을 태워서 왜 거기를 왜 데려가는 유인해야 거야? 되니까. 근데 일단 황주현은 도주했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차에 있었으면 혼자 있었다는 건데 아이는 혹시 어떻게 네, 됐어요? 경찰이 수색을 해서요. 트럭이 주차된 곳에 갔을 때 딸은 이미 없었습니다. 어디 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가 오지 않으니까 이 어린 딸이 서울에 사는 이모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모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와 딸이 똑똑하다. 몇 살인데. 아니 다행이다. 와. 아니 다행이다. 애한테 무슨 짓이야. 아빠도 아니에요. 무슨 황수연은 아이가 걱정이 됐어요. 이러지도 않았겠죠. 진짜 뭐야. 인간이 아니네. 딸을 거기 데리고 갔다는 게 그 엄마를 엄마를 납치해서 죽일 거를 또 무슨 일을 할지 그 딸이 또 그 장면을 보게 될지 막 별의별 상상이 다 되는데 진짜 악마예요, 악마. 딸도 어떻게 했을 수도 있죠. 네. 딸도 도구였던 거죠. 아, 그냥 단지 도구. 어떻게 엄마를 죽일 무기를 신고 거기에 딸을 데려가요.